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청산별곡, 고려가요의 아주 그 백미 청산별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그 가요고요. 여기서 나오는 화자는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처지를 노래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작품이니까 정리를 잘 하세요. 자, 내용으로 가시면요. 자, 1년이 바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 보시죠. 살월이 살월이 났다, 청산에 살월이 났다. 자, 청산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제목에도 나오지만 푸른 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마음의 안식처, 즉 이상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세와는 근본적으로 이제 대조가 되는 장소고요. 이곳에 살고 싶다라고 지금 여러 번 반복하면서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정서는 바로 태도,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아이 갔다. 그러니까 이제 산에 나는 음식들이잖아요. 머루다래. 그러니까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청산이라는 공간에서 살겠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현실은 이제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즉 이상 세계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 불평 이런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얄리얄라형성 얄라리얄라. 자, 후렴구가 나왔죠. 우리 고려가요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삼분후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삼음보, 분연체 또는 분장체, 연장체라고 하는데요. 후렴구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 이렇게 요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 삼음보 말고 사음보는 뭐가 있죠? 사음보에는 시조나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보적인 차이점이 있는 작품을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년에서는 자연 속 사물을 지금 제시했잖아요. 자연 속 사물들을. 그래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탈피하고 싶은 이 화자의 정서. 이게 지금 잘 드러났고요. 또 시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난 단어가 지금 반복됐어요. 살을 잃었다라는 이런 단어들. 화자의 심정을 절실히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특정한 공간, 즉 청산이죠. 이곳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2연에 가실까요? 2연에서는 이제 삶의 비애와 고독이 드러나는데요. 울어라, 울어라는 것은 이제 우는구나 또는 울어라 뭐 이런 의미죠. 새가 나오는데요. 요새의 새의 의미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정이입이 이제 중요한데요. 잠깐 정리를 하면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객관적 상관물 있죠. 객관적 상관물. 쉽게 말하면 그냥 소재입니다, 소재. 이 소재에 이 화자의 감정이 그대로 실려가지고 완전히 일치되는 거, 그렇죠? 이러한 상황을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서로 반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되는 경우에는 대조라고 합니다. 대조, 아셨죠? 그래서 감정이 이입된 대상과 객관적 상관물의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널라와 실험한 나도. 그러니까 널라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너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실험이 많은 나도 화자예요. 화자. 자고 일어나서 울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병상련 아닙니까? 그렇죠? 이 현실 상황으로 인해서 실험에 겨운 이 비애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고요. 울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자연물인 새의 감정이입돼서 결국은 서로의 감정이 통한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새에 입혀서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년에 가시면요. 석쇠에 대한 미련과 번민이 나옵니다. 이제 미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가던 새. 가던 새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날아가던 새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 농부 입장이라면 이제 갈던 새라, 사례, 일항이죠, 일항. 이걸 갈던 새를 본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아래라는 얘기는요. 이제 속새, 즉 청산과 어떻습니까?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청산과 대비되는 짝은 물 아래, 즉 이상세계와 대비되는 속세라고 아시면 돼요. 가던 새 본다. 익 묻은 장글란, 즉 이끼 묻은 쟁기랑, 쟁기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강물 아래로 가던 새를 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연에서는 이제 절망적인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인공 절인공. 자, 이리고 저리고 이럭저럭 이런 얘기입니다. 음악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울림소리, 비음, 이음을 첨가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낮에는 지내왔건만 이런 뜻이에요. 낮은 그냥 지내왔건만
오리도 가리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이는 의존 명사예요. 없는 밤의, 이 밤에, 그쵸?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되는 절대 고독의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밤의 배경은 바로 절대 고독, 즉 시조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찌 합니까? 또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참담한 이 고독을 경험하면서 절망적인 현실을 느끼고요. 화자의 모습이 잘 제시가 돼 있습니다. 또 시간적 배경인 밤이 나왔고요. 그 정황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났습니다. 외로움, 그렇죠? 화자는 또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이 절망적 상황을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그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다섯 번째 연으로 가겠습니다. 운명적 고독과 번뇌. 여기서 이제 운명이라는 단어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명적 삶에 대해서 화자는 체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돌.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 돌의 시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누리라.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가? 라고 이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화자는 자신에게 던진 것인지 아니면 누가 던진 것인지, 그렇죠? 화자는 자신에게 던진 것인지 누가 던진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돌에 맞아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돌에 그냥 맞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이 울고만 있어야 된다는 이 상황, 그 처지.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은 운명적인 비애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미리도, 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사랑할 사람도입니다. 괴로울 사람도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괴다는 사랑하답니다. 그래서 사랑할 사람도 없이 나는 돌에 맞아서 울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 돌에 맞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연은 바다에 대한 동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과 여섯 번째 연이 서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응되려면 6연과 5연이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조원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 연이 1년에서 8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과 5연, 2연과 6연 이렇게 짝짝이 이제 대응되는 그러한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살얼이 났다, 발아래 살얼이 났다. 이제 바다가 바로 우리 앞에 나온 청산과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산과 상징적 의미가 유사한 거고요. 발알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라는 의미예요. 나무작이 구조개, 남은재와 굴과 조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온 1년의 머리랑 다래랑과 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소박한 삶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과 거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자, 7년에 가시면요. 삶의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슴이 해금을 켜는 그런 전경이 잘 드러나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지나가다가 이 말이에요. 가다가 들어오라, 듣는구나. 애정지는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외딴 부엌입니다. 가다가 듣는다는 얘기죠.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켠다는 거예요. 탄다. 듣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산대놀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때. 이 산대노름을 하는 중에 사슴의 가면을 쓴 광대가 장대에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라는 표현은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자기의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긴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요. 그래서 사슴이 해금을 타는 상상 속에서 어때요? 가능한 상황을 제시해 놓고 기적 같은, 그렇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그렇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또 화자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화자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자신의 현실을 뒤바꿔 놓기를 바라는, 그렇죠? 그러한 심정이 잘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8연에 가시면요. 고뇌, 그렇죠? 현실적인 이 고뇌의 일시적 해석. 근데 시험에 나오면 조심하실 게 일시적이라는 말에 이제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근원적, 그렇죠?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라 잠깐, 그렇죠? 일시적인 해소다라는 면에 초점을 갖추셔야 되고요. 완전히 고뇌가 해소됐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매개로 통해서
고뇌를 일시적으로 해소한 겁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체념을 하는 거죠. 자, 보실까요? 가단이 지나가다가 배부른 독, 배가 불룩한 항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설진, 아주 독한 강한 술을 빚는구나. 냄새가 진동하겠죠. 이 강술이라는 건요, 강수잖아요.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잊게 하는 매개체다라는 소재다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술의 소재.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하니. 그러니까 이제 조롱받꽃 누룩이 너무 매워서 나를 잡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룩이 나를 잡는 거죠. 이게 주객전도의 표현입니다. 주객전도적 표현. 우리 상충곡에 보면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린다.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어떻습니까? 영농벽계, 시냇물, 아주 그 맑고 투명한 시냇물이 수성제조, 여기저기 지저귀는 새소리가 마치 나와 이별을 원망하는 듯이 들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주객전도적인 표현입니다. 주어와 객체가 뒤바뀌는 그러한 표현을 써서 시적 그 표현을 아주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객전도의 표현까지도 꼭 기억하세요. 내신 시험에 특히 잘 나옵니다. 이 주객전도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그동안 지금 8년까지 나온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청산과 바다는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현실과 대조되는 장소고요. 새는 시적화자의 분신이면서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이다. 그리고 밤은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이고 돌은 가혹한 운명의 상징적인 시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술은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매개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로 가시겠는데요. 이 후렴구의 기능 정말 중요합니다. 후렴구의 기능은 내신에서 반드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기의 의성어고요. 흥을 돋구고 노래 리듬에 맞추기 위한 것이고요. 특히 리을과 이응, 그렇죠? 울림소리죠. 이 비음, 유음, 이 연속적인 매끄러운 음악적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낙천적이면서 명랑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내용상 의미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8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첫 번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청산에 살고 싶지만 결과 어때요? 그곳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눈다면요.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 바다로 가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어때요? 현실을 순응하거나 혹은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연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핵심 정리로 가시면 고려 가요고요. 청산과 바다가 제재가 되어 있고 주제는 삶의 고뇌와 비애, 또 유랑민의 슬픔, 또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세요. 성격은 이제 현실 도피적이고 예상적, 슬픕니다. 그리고 낙천적인 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성격들을 본문에서 해석하시면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편상 특징으로 가시면요. 고려 서예 중에서 이제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 하나고요. 악장 가사에 전문이 실려 있고 시용 향약보란 책에는 일련과 곡조가 실려 있으나 이러한 예문에서 해설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또 정형적인 율격이고 식구가 반복되고 울림소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음악성과 운율이 두드러지면서요. 후렴구에 리을과 이응이 나오면서 반복되면서 리듬을 탑니다. 전체 8년이고요. 연마다 후렴구가 있죠. 그리고 AABA 형태.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AABA 형태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형식을 갖춘 연이 반복되는 연장체 형식이다. 그리고 고려가의 평민들이 생활감정과 정서가 아주 진솔하게, 그렇죠? 우리말을 잘 살렸어요. 리듬이 또 매끄럽고 분연체, 연이 지금 8년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연이 나뉜 분연체 형식의 후렴구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국문학의 중요한 그 유산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가요는 이제 민간에서 향유되다가요 궁중음악으로 유입됐고 조선시대에 와서야 문헌으로 정착된 겁니다. 구전으로 전달된 거예요. 또 현실의 고난을 피해서 청산과 바다를 찾아가는 이 화자의 심정을 노래한 거고요. 감정이입이라든가 반복법, 상징, 의인, 비교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구사했기 때문에 정확히 찾아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건요. 작가가 없다 보니까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작가가 어떤 계층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근거로 보면 농사와 관련된 시어가 나오잖아요. 상황도 나오고. 그래서 따라서 작가는 아마 민중이나 농민인데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중, 농민 또는 유랑민. 또 2연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새보다 자신의 시름이 깊다고 하죠. 또 4연에서 밤을 걱정하고 있죠. 또 5연에서는 원망할 대상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울기만 하잖아요. 또 7, 8년에서는 해금 편의 상황을 통해서 기적을 소망하고 술로 어때요?
일시적 고뇌를 해소하고자 하죠. 이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민중이라고 것보다는 자기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작가를 추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3년에서 화자는 어떻습니까? 떠나온 삶의 터전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작가는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난 유랑민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외적의 침입이나 정권의 폭정 등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이 작품의 작가였을 거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학교 내신이라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수능에는 반드시 이렇게 보기와 참고가 나오니까 그에 걸맞게 해석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